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솔 홍술입니다. 오늘은 1995년 이전과 그리고 1996년 그리고 97년까지 이 흑백사진 1, 2, 3, 3탄까지 이렇게 해왔었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다단계 업계 흑백사진 4탄. 자, 오늘의 테마는 사법당국의 집중포화의 아수라장, 이러한 어떤 테마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2월 24일 우리나라 국민은 IMF 구제 금융이라는 위기를 겪어야 했다. 지난 강의 안에도 나왔었는데요. 1997년 11월 21일 그 IMF의 구제를 요청한다는 그런 발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게 됐고, 여기 보니까 오늘 12월 24일 우리나라 국민은 IMF 구제 금융이라는 위기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11월 21일 날 언론에 의해서 발표가 됐고 12월 24일 날 IMF 구제 금융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전 국민은 당군 아래 최대의 금융 환란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다. 불황이야말로 도약의 기회라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업계 역시 연초부터 불어닥친 검경의 구속수사와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긴축과 재편의 살얼음판을 걸어왔다. 긴축과 재편, 이러한 살얼음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998년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흐름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제목부터가 딱 좀 임팩트가 있네요. SMK 4개월 천하로 끝난 1위. 4개월 천하. 예, 저는 이때 당시에 이러한 것들을 봤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국내 다단계 판매 업계에서 요지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한국 아메이가 1997년 초부터 소비자 단체와의 분쟁으로 반품 사태를 치르는 중에 SMK가 4개월 동안 1위로 급부상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걸 사건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조금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아메이가 지금 진짜 요지부동의 1등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중간에 한번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제휴라는 회사가 좀 약간 변칙적인 마케팅이었지만 그 포인트 마케팅으로 그 1위를 했었는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는 그 이후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SMK가 4개월 동안 1년이 아니네요. 4개월 동안 1위로 급상했던 사건이 있었다. 1997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매출 1위를 차지했던 SMK는 한국 다단계의 대표 기업 SMK라는 슬로건으로 TV와 운동 경기장, 심지어는 버스에까지 대대적인 광고 공세를 폈다. 이때 그 이슈였어요. 그냥 진짜 이 SMK라는 게 뭐 TV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계속 볼게요. 하지만 곧 이어 2월 16일 SMK는 검경의 대대적인 수사와 언론의 집중 포화 속에 대표자와 사업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216 사태를 맞게 된다. 1998년 2월 16일입니다. 이때 SMK 대표이사는 그 이광남 씨라고 이광남 대표이사였고요. 이후 쏟아져 들어온 반품 액수가 한 달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곤욕을 치렀으며 구속수사를 받았던 당시 대표이사는 법원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비운을 겪었다. 예, IMF 즈음 해가지고 이렇게 4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이렇게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이 4개월 천하가 끝났다는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당시에 한국 다단계 대표 기업
이런 슬로건으로 엄청난 광고도 했었고요. 근데 2월 16일날 대대적인 구속 수사가 되면서 216 사태로 인해서 SMK의 아성이 무너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SMK라는 회사가 물론 사업 진행상에 약간의 좀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재팬라이프에서 취급했던 그 자석류를 가지고 주력 상품으로 사업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이 자석류라는 게 사실 재구매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할 때 그런 주력 제품들이 어떤 소비재이냐, 월 단위의 어떤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이냐, 이런 부분도 말이 나온 것도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 SMK는 자석료만이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제품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템 한계와 또 사업 진행상에 조금 불법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나마 이 아메이와 그 한국 기업의 약간의 라이벌 구도를 가지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이후에 이 SMK는 당장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또 흑자 부도를 내는 그래서 이제 회사를 폐업하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상 최대 규모의 구속사태. 1998년 2월 한 달 동안 다단계 판매 업체와 신방판 업체, 신방판이라고 이때 표현했어요. 보시면 신방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신방판이 이제 후원 방문 판매로 이렇게 재편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 당시에는 다단계 판매 업체와 신방판 업체, 그리고 불법 피라미드 업체. 여기서 이제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요, 어떤 이런 다단계 업은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돼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허가 없이, 쉽게 해서 라이센스 없이 진행하는 회사가 불법 피라미드 업체고요. 신방판이라고 하는 거는 방판이면서도 다단계 영업 방식을 좀 채택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지금의 후원 방판 형태가 신방판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다단계 업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자 712명이 검거되고 SNK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엄청나게 그 많은 업체들이 단속과 어떤 구속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726명이 검거되고 107명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빚었다. 이때부터 외국계 기업들의 득세도 많이 일어났고요, 사실. 물론 여기서 살아남은 또 몇 개 업체들이 또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는데 계속 볼게요. 당시 경찰청에서 발표한 총 229건의 단속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무등록 영업이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99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각종 금지 행위 위반이 8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각종 금지 행위 위반이 8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밖에도 가격 표시 의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약사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단속됐다. 약사법. 사법당국의 대규모 구속수사에 이어 각 주무관청으로부터 법률 위반과 신고 의무 위반 등의 사유에 대한 200에서 300만원 가량의 벌금 또는 1, 2개월 가량의 영업 정지 처분이 이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검경의 구속수사에 대해 실적 쌓기용, 민심 잡기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행정관청에서도 단순한 신고 지연 등의 사유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자성의 소리가 나왔다. 이때의 구속수사와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은 소비 심리의 위축과 함께 사상 최대의 저성장에 한몫했다. IMF가 일어나고 몇 달 안 돼서의 사건이죠. 약간의 좀 그 IMF로 좀 사회가 어수선한 부분들을 진짜 좀 민심 잡기 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좀 굉장히 좀 강경하게 좀 대처했던 것 같아요. 도매금으로 좀
피해를 입은 회사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방판협회 신임 회장, 다단계 업계에서 선임. 예, 이러한 중에도 또 어떠한 발전들은 또 있었습니다. 1998년 2월 26일 한국 방문 판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 방문 판매업 협회의 회장이 다단계 업체에서 선임됐다. 그 전에는 다단계 업체에서는 이 회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1대 회장인 웅진그룹의 윤석근 회장에 이어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당시 뉴스킨코리아 한성태 대표이사는 관계기관과의 활발한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 정착과 성장에 힘쓸 것임을 밝혔다. 1회 회장이 그 웅진그룹의 윤석근 회장님이었어요.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근 회장님은 그 브리테니커 출신을 말씀드렸죠. 진짜 살아있는 영업 쪽에서는 살아있는 어떤 전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대 회장으로 뉴스킨 코리아의 한성태 대표이사가 이제 선임이 돼서 이러한 2월 26일 방문 판매업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 방문 판매업 협회 회장이 이제 선임되었고요. 아까 SMK가 2월 16일 이런 사태를 말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2월 16일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그 한국 방문 판매업 협회의 회장 선임은 2월 26일 10일 후네요. 예,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요. 예, 이 사진은 서초경찰서 금융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한 노조미 코리아, 노조미가 일본어인데 노조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조미 코리아 관계자들이 서초경찰서에 구속됐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피라미드로 인해 몸살을 앓기도 했다. 예, 이때 이제 금융피라미드도 나오기 시작했네요. 예,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서 1998년 7, 8월경 강남 일대에서 갯빵, 떴다방, 묻지마 마케팅 등으로 불리는 신종 금융 피라미드가 게릴라식으로 출몰했다. 예, 이때 이런 거에 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에도 무슨 일수처럼 무슨 수첩에다가 이렇게 개빵하시는 분들 적어놓고 몇 개를 하면서 이런 분들 아줌마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불법 행위는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며 법망을 피해가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한층 고도화된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사무실 계속 수시로 옮기니까 떴다방이죠. 예, 항상 무언 새로운 어떤 방식이 도입되면요, 그걸 꼭 부정적으로 마이너스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 회사의 이단 철수 1998년이에요. IMF 이후에 1998년에는 대규모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에서 철수하는 이변을 보여 사업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GNLD 인터내셔널은 철수하기 수개월 전까지도 지속적인 현지 투자를 약속했었으나 중국의 다단계 금지 조치와 동남아 시장의 악화에 자극을 받아 갑작스럽게 철수를 결정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요. 중국은 우리 한국과 달리 이 다단계를 금지했어요. 저희 한국은 1995년 7월 6일을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 다단계가 합법화됐는데 불구하고 중국은 이 관련 법이 직소법이라고 하죠. 직소법. 중국은 이때 엄청나게 중국 쪽으로 이 다단계 업체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 다단계 금지 조치가 이 1998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때 매출이 급상승하며 선풍을 일으킬 듯 하던 케어코리아는 사업자들의 무리한 요구와 경영상의 미숙으로 문을 닫았다. 이처럼 국내 사정이 악화되자 미국의 뉴에이스 인터내셔널 등 국내 진출을 계획하고 있던 회사들이 주춤거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외국계 회사의 전반적인 실적 저조로 인해 1998년에는 최초로 국내 회사의 매출이
외국계 회사 매출을 앞질렀다. 98년도에는 국내 회사 매출이 외국계 회사 매출을 앞질렀네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외국 기업들도. 보시는 것처럼 외국계 업체들이 이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또 IMF가 되니까 또 국산품 애용하자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이 현지화 전략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뉴스킨 코리아가 한국 콜마와 이 OEM 생산 업무 제휴 조인식인데요. 이 한국 콜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업계에서 아메이에 의해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애터미, 이 애터미가 또 이 한국 콜마, 이 콜마와 연관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 1997년 다단계 시장 점유율이 47.6%에 이르던 외국계 회사 매출이 외국계 회사의 철수 등으로 40%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에 비해 국내 업체 시장 점유율은 47.9%에서 60%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업체들은 소비자 단체와의 마찰, 외환 보유고 위기, 국산품 애용 운동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현지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한국 NSP는 건강식품 제조회사인 주 고제, 화장품 위탁 생산 업체 주 한국 콜마, 생산용품 업체인 사무정기 등과 제휴해 기존의 미국 상품 외에 국산품을 도입하는 데 앞장섰다. 여기도 한국 콜마가 이 NSP와 연관을 이렇게 제휴를 했네요. 뭐 뉴스킨만이 아니라. 한국 아메이는 대대적인 원포원 전략을 실시해 국내 우수 제품을 아메이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판매했다. 이 아메이는 이 원포원 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죠. 뭐 그 위에 계속적으로 일을 했고, 참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한국 아메이. 뉴스킨 코리아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자 전량 수입해 오던 화장품류 가운데 국내 수요가 많은 품목을 한국 콜마와 서홍 캅셀 등 국내 OEM 업체를 통해 현지 생산했다. 그 전까지는 뉴스킨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량 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팔던 건데 국내에서 OEM 지류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실 뭐 품질만 해서 좀 떨어진다, 뭐 아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외국계 기업들은 이렇게 현지화 전략을 가지면서 움직여 왔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에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해외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그 닥터큐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은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고요. 그 제품을 싱가포르에서 직접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제품이 이렇게 품절 사태가 일어나면은 또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뭐 통관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었고요. 1998년 가장 이슈 중에 하나 이거죠. 또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중국 다단계 판매 금지 파문. 중국 시장, 지금도 중국에 진출하려고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때 중국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했는데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런 다단계 판매 금지를 발표하면서 아주 이슈가 됐던 한 해가 1998년입니다. 중국에서는 다단계 판매로 인해 사회 기강이 흔들린다는 판단에 따라 다단계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방문 판매 방식으로 바꿨다. 사실 이 부분에서 사회 기강이 흔들린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부분에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 이 당시에 중국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를 영위할 만한 기업도 사실 없었고, 자국 내의 그러한 기업들을 또 보호하고, 또 너무 급속도로 아메이라든가 그 어떤 메리케이 뭐 기타 등등 회사들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외국 회사에 다 잡혀 먹히겠다. 그래서 국내 회사를 좀 보호하고 좀 힘을 키운 이유에 합법화 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같은 중국의 강경책에
미국과 유럽의 직접 판매 협회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업자들은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아메이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거의 뭐 7만 명 가까이 처음에 그랬다고 그 전 강의 때 나왔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참 우리 한국은 약간 그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개방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국은 배짱 튀기는 거죠. 우리 안 한다. 1998년 4월 초 피라미드 관련 시위가 발생한 후 중국 당국은 다단계 판매 경영활동 금지에 관한 통지를 통해 4월 21일부터 1998년 4월 21일부터 어떠한 형태의 다단계 판매 활동도 금지하며 이전에 그런 허가를 받은 기업도 모두 그 같은 판매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엄청난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통보로 그냥 금지를 해버리니까 이게 공산당이죠. 말 그대로 공산당. 국무원, 중국의 최고 국가행정기관 국무원의 통지문에 따르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 공정한 경제 촉진, 시장 경제 질서와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다단계 판매는 중국 현실에 맞지 않으며 이미 커다란 위험과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유명한 다단계 판매 업체인 아메이, 메리케이, 탑파웨어, 샤클리 등 대형 업체들이 영업 기반을 잃고 매장 판매나 방문 판매로 전환했다. 중국은 이런 약간 방문 판매에 가까운 형태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참 중국이란 나라 대단합니다. 중국에서 다단계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시에 등록하고 활동하는 업체는 37개에 이르렀으며 중국 내 최대 다단계 판매 업체였던 아메이는 회계연도 98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 중 중국에서만 1억 7,800만 달러 가량의 제품을 팔았으며 8만여 명의 판매를 거느리고 있었다. 당시 새 법령에 따르면 직접 판매 회사들은 점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 중에 하나 무점포인데 유점포, 점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판매 사후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고 판매원에게는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발부하여 판매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판매원은 재판매를 위해 회사의 제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재판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서 재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재판매를 위해 회사의 제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자신이 직접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중국의 다단계 판매 금지 조치는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법 규정 논의를 진행하던 국내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한국도 놀란 거죠. 이 중국이 우리는 이제 합법화 시켜서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렇게 아예 다단계 판매를 금지한 거죠. 중국은 항상 자기네 그 중화사상에 의해서 마이웨이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찌 보면은 신용도 많이 잃었죠.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했어도 중국이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어쨌든 1998년도는 그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좀 좋은 일만은 좀 있지 않았네요. 뭐 전체적으로 이 매출에 대한 얘기도 없는 거 보니까 매출도 좀 저조했던 한 해였고요. 뭐 SMK의 그런 216 사태부터 그 외에 많은 업체들이 구속되고 또 단속돼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IF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또 이때 철수도 하고 그냥 어순한 한 해가 1998년이네요. 그리고 또 중국 외국 환경적으로도 이런 중국 다단계 판매를 금지하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아리송하게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헷갈렸을 그런 한 해가 199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이었습니다.